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9월 25일자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조정이죠. 네, 바이오도 좀 조정 일색이었고 오전에는 좀 그 반도체 쪽 이제 반등과 함께 뭐 2차 전지도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들 전개되는데요. 바이오 쪽이 좀 크게 오들면서 이제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장세가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끌어간 건 이제 바이오 업종이죠. 바이오 업종이 이제 각도를 높이면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긴 호흡으로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겁내할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조정 성격이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체킹을 좀 해볼게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제가 이번 24년도 하반기는 이제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이제 그 내년쯤 해가지고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걸로 보는데요. 어쨌든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업종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면 당연히 그 공급하는 배터리의 시장도 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터리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려는 어떤 속성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조정을 뭐 작년부터 세게 받았는데요. 그 이제 업황이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개되면 또 주식시장은 미리 또 상승한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추적하고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요 미래에셋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면서 배터리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체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어떤 약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신호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눈길을 끌죠. 이제 뭐 배터리가 참 1년 동안 최악이었는데 뭐 주구장창 빠지기 왔는데 좀 좋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 사이클 복귀가 필요하다. 과거 이제 뭐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았는데요.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또 지금부터 사이클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 요약한 자료 한번 좀 볼게요. 20년도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섹터의 업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 사이클의 시작은 정책, 이제 전기차 보조금 확대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 돈이 이제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탄소 제로 정책은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그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 유동성의 물꼬를 터줬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점유율 상승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 그 우리가 이제 AI랑 똑같아요. 사실 그 AI도 이제 오픈 AI가 빵 터지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엄청난 자금들을 쏟아부었고 쏟아붓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뭐 그 이제 전통 레거시 이제 업체들, 뭐 토요타, 뭐 GM, 뭐 폭스바겐, 뭐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전기차 시대에 대한 흐름은 이제 읽고 있었지만 테슬라가 이제 저렇게 치고 나가니 완전 시장을 뺏길 수 있으니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투자를 엄청나게 집행하고 이제 배터리 이제 주워 담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막 십수조 원에 수십조 원의 이제 그 2차 전지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이제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투자라는 어떤 엑셀을 세게 밟으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폭발적인 상승을 야기시켰고, 어쨌든 그 2차 전지도 이제 쇼티지가 확 발생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20년도부터 22년 8월까지 모든 글로벌 모든 밸류체인의 공통적인 업사이클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때부터 22년 8월부터는 조금 둔화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죠. 요때부터 2차전지 국내 기업들도 좀 빠졌는데 작년에 한국만 상승을 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 IRA 법안 통과죠. 요거에 의해서 이제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이 진입이 제한되고 그 수혜를 한국이 오롯이 다 먹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발동되면서 한국의 2차전지 전기차 기업들의 폭발적인 상승이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꺾이고 있었다는 거. 이미 업황 흐름은 꺾이고 있었다는 거.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보조금 축소가 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리튬 등 일부 밸류체인의 공급 가용 신호가 감지되면서 판가 지표들의 하락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제 그때 일시적으로 강세를 띄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른 채 이제 그냥 작년에 뭐 그냥 대한민국 배터리가 최고다 하면서 그냥 막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차원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작년 8월 이후로 급격한 다운 사이클이 진행을 됐었습니다. 글로벌 업황은 뭐 1년 전부터 그 작년 8월 그 이전 1년 전부터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기대했던 미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한국 2차전지 기업들도 뭐 박살이 났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리튬가 이제 하락이 지속되면서 공급적인 어떤 측면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 완전히 박살나는 흐름이 전개됐죠. 테슬라 판매 부진도 영향을 좀 미쳤고 또 후발 이제 OEM 업체들 전기차 전략에 있어서 좀 후퇴를 하는 조금 이제 중단한다든지 지연되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면서 최근까지 주가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추세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함수는 뭐냐? 결국 이제 이거는 정책이 만드는 거잖아요. 정책 보조금. 정책 보조금 끊었던 거 다시 주면 다시 또 살아나겠죠. 그리고 테슬라, BYD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또 이제 뭐 이제 공급 대수,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상승은 사실 이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자동차 뭐 지금 둔화되는 흐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또 보조금의 재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이제 전환점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내용에서 보시면 독일이 보조금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최근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어요. 독일뿐 아니라 뭐 대부분의 국가가 부진을 했는데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이제 연간 판매가 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하지만 내년부터 유럽 판매가 재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뭐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뭐 CO2 배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규 전기차 모델이 확대되고 있고 이 흐름은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지원 정책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 독일이 구형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시장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점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유럽의 이제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독일의 보조금 축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기억한다면, 어쨌든 독일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보조금 부활 규모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독일 시장이 내년부터 재성장세로 진입하는 것은 확정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K배터리 전반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밸류에이션이 낮고 절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일단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유럽 시장의 재성장세는
그동안 낮아진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뭐 상당히 판매 비중 침투율이 올해 이제 22%, 예, 미국은 10%, 중국은 33%. 예,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그 전기차 판매 이제 비중은요 18%. 이 정도면 이제 우리 뭐 캐즘 얘기는 좀 아니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제 한국도 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침투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 미국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미국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속도 조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이제 대선에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유럽도 이제 성장하고 있고, 뭐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성장이 중요하죠. 미국의 성장이 중요한데 대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은 눌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BYD도 캐즘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긍정적인 판매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너무 잘해서 유럽 및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테슬라였다. 캐즘의 명분을 제공했다. 다만 테슬라 역시도 YOY 관점에서 판매량 회복 신호가 감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테슬라 판매 부진의 주요 요인이었던 모델 노후와 높은 금리는 언제? 내년부터 본격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호적인 방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사이버트럭 같은 거 이제 폭발적으로 좀 매출, 판매 증대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지금부터는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들, 뷰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은 그 바닥점을 형성하는 구간은 이제 분명 될 걸로 보여지고요. 미래에셋에서는 지금 투자 전략을 배터리 셀 비중 확대, 부문별 상위 업체 중심의 점진적인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에서 얘기하는 투자 전략은요, 상위 업체 중심으로, 저도 이제 사실 셀 업체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막 강력하게 수급이 붙거나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이제 그런 거지만, 사실 2차 전지나 우리가 또 실적에 의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쪽은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당분간 실적은 제한적이에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여러 어떤 합의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공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니고요. 뭐 LG엔솔, 삼성 SI 정도의 또 큼직한 기업, 그런 기업은 또 이제 뭐 ESS, 그리고 이제 삼성 SI는 이제 전고체, 이런 어떤 또 향후 모멘텀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트렌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땐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성 성격의 업체들과 실체가 불분명한 후발주자에 대한 투자는 권고하지 않는다. 우리가 리튬주 중에서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죠. 뭐 거의 뭐 작전성의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것들, 큰 기업들 중심으로 점진적 매수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수주된 물량을 기반으로 뭐 PNT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게 되겠죠. 양산 및 제품 성능이 인증된 상위 업체 중심의 사이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 막 100배, 200배 이런 것들은 제껴야죠.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배터리 셀 중심의 투자를 권고한다. 단기업황 부진에도 고객사향 최저 물량 보상금 확보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기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10월 중 섹터 추세 전환의 변수가 강해질 경우 정책권 이제 테슬라 각 소재별 상위 업체 또 3분기 대비 4분기 유의미한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밸류 체인으로서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천한다. 4분기 유의미한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밸류 체인은 첫 번째 ESS, 두 번째 LG엔솔 소형 배터리 테슬라 쪽, 또 세 번째는 신규 가동 라인 삼성 SDI의 스텔란티스 북미 쪽 하고요. LG엔솔의 인도네시아 쪽. 그래서 이런 흐름 전략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도 붙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미래에셋에서 체크한 내용을 한번 좀 보면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제 트럼프 당선 리스크잖아요, 사실. 예, 그래도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제한적이다. 우리가 이제 IRA 법안이 한국 배터리 전기차 업체에게 이제 유리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 이제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 시 상당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이죠. 트럼프는 당선 시 IRA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죠.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입법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제 공화당도 이제 오케이 한 사안이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쉽지 않았다. IRA 폐지는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는 4년이라는 점, IRA 폐지 및 발효되는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북미 쪽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점.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업체겠어요? 테슬라, GM이겠죠. 테슬라, GM의 판매량 증가가 전체 북미 시장을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유럽은 조금 복잡해요. 유럽 자동차 산업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죠.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을 폐쇄하기로 막 결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위기거든요. 뭐 가장 큰 위협적인 상대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막 들어오는 것들이 뭐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걸 이제 관세로 막고 있는 점이에요. 일단 친환경 기조의 후퇴 가능성보다는 이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긴급 조치. 뭐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기에서 이제 꺼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지원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세로 막고 지원을 해줘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유럽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유럽 전기차 수요가 좀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OEM의 생존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재개와 또 CO2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요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또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의 뭐 시세적인 어떤 흐름도 큰 업체들 뭐 LG 엔솔 비롯해서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좀 우호적으로 이제 되고 있죠. 삼성 SDI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붙고 있고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흐름들 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사실 보시면 외국 기관의 수급이 순매수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어제 전개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세 전환 그리고 바닥을 탈출했다는 신호로 매우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닥의 탈출을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싶고요.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내용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조정 일색했는데요. 뭐 조정 나오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또 전략들 잘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